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위치한 황실타운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는 조금 됐는데요. 요번에 이제 소식을 좀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황실타운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그거는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상 같고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첨예하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측과 리모델링을 하려는 측에서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데 인식에 공감은 하면서도 방법의 차이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가장 크게 걸리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지금 끄집어냈고 올해 안에 완화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C등급 이상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죠. 리모델링은 C등급이나 B등급이 나오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D등급 이하가 나왔을 때는 조건부로, 그리고 2등급은 이제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소 연한이 있죠. 준공후 30년 이상 재건축은 가능하고, 이렇게 보면 1994년도에 황실타운 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30년을 채우지 못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만 되면 되다 보니까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선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암사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준공한 지 23년 정도 됐는데요. 이걸 다시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재건축을 할 수는 없고, 주거 환경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시 재건축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는 사례가 지금 간혹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대전은 이렇게 오래된 단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지만 서울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증축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하지만 리모델링은 이제 용적률 범위 내가 없고 이제 건축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건축 심의로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이 결정되다 보니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부 체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 체납이 없죠. 도로의 확폭, 공원의 설치, 학교의 신설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죠. 거의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많이 금액이 적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존재한다는 거.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의결까지 갔다 보니까 현재 법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단점이죠. 이제 그런 게 리모델링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사업 과정을 비교해 보면요, 리모델링이 상당히 빠릅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구역 지정 절차가 없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건 똑같지만요, 이제 여기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가 관리 처분인가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단계가 서로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보면 아무래도 한 4년 정도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리모델링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황실타운 아파트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 같고, 현재 황실타운 아파트 현황입니다. 1950세대로 상당히 대단지입니다.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12.2평.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늘리기에는 평균 대지 지분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도 거의 이 정도의 대지 지분은 나오죠. 주차 대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1세대당 한 대도 안 될 정도의 주차 대수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난방은 지역 난방으로 바뀌어 있고 29년 차 됐습니다. 94년도 2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보니까 29년 차가 됐습니다. 리모델링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나 보면요. 우선 첫 번째, 건축 규모가 많이 바뀝니다. 이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추측하기는 지상 18층으로 수직 증축이 가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수는 현재는 별동 증축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950세대에서 2242세대로 약 292세대 증가. 일반 분양가 6억 정도를 잡게 된다면 1800억 정도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부담이 감경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많이 건설하면 할수록 좋겠지만은 뭐 동강 거리라든가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건설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주차 대수를 지하 3층까지 크게 하면서 총 2.4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실타운 아파트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거는 우선 30년 차가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첫 번째가 안전진단이 얼마나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움이 좀 많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현재는 기존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23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 대전 같은 경우 250%다 보니까 20%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서울 5개 지역에서 선도지구가 하나씩 구성이 된다면 아마 그 사업이 그 1기 신도시와 똑같이 대전 둔산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 범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혹시 이런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하려는 세대가 재건축으로 또 바뀔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단점이, 세 번째는 주변에 많은 학교가 있어서 일조 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허물고 다시 지어갖고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번째는 빠른 사업 속도하고, 다섯 번째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이건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대전이 해제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없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섯 가지 때문에 황실타운 아파트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완화를 정말 대폭으로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 조합이 언제든지 재건축 조합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미 기사업을 추진해 놓은 방향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가지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다시 재건축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성룡초, 남산중, 갑천중, 서대정고등학교처럼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로 인해서 이 학교에 일조 제한이 걸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학교가 남쪽에 있으면 재개발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쪽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제한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그리고 흉수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원들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황실타운 아파트는 넓은 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는데 동의 요건인데요. 각동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황실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1950세대니까 1301세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건축을 하고 싶은 세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변화 없이 있고 싶은 세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세대가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합심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내 의견과 맞지 않겠지만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좀 한뜻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건축으로 추진해도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 빠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실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구역들, 국화아파트라든가 엑스포 아파트, 그리고 제가 이번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게 황실타운 아파트인데요.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두 곳보다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형이 8호 이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화아파트나 엑스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형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더 넓어지는 아파트들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는 대부분 8호 이하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의 합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지금 24평형의 300세대가 현재 3억 후반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33평형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면적분은 한 5.7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84S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1320세대, 가장 많은 세대를 갖고 있죠. 현재 실거래가 4억 내외 정도 보이고 있고요. 요건 이제 40평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6평 정도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84N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330세대가 있는데 실거래가 4억 초반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것도 40평형으로 늘어납니다. 여기도 6.7평 정도가 늘어나고, 새롭게 건설되는 세대수는 전부 다 84로 구성됩니다. 292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비슷한 평형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의견 단일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전용 84제곱미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많이 커지는 게 아니죠. 105제곱미터로 커지다 보니까 한 6평 정도 커지는 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가 싶고요. 지금 황실타운 아파트 배치도입니다. 보시면 총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4평형 같은 경우가 118동, 119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안으로 추진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제 예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 별동으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질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세대가 늘어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292세대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용적률에서 아마 이렇게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요 계획대로만 본다면 한 개층씩이 늘어납니다. 1층을 필로티 타입으로 구성하는 것 같고 1층 세대가 다 없어지는 거죠. 1층에 살던 세대가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적 보호 측면에서는 더 장점으로 보이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요렇게 모양이 나온 거 보니까 요렇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층으로 한 개층은 전부 필로티 타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한 개층씩이 올라가게 되고, 별동으로 120동, 121동, 122동, 123동이 지어지는 것 같고요. 이 새롭게 지어지는 세대는 21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주 도로로 되어 있죠.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요 도로에 별동이 이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양대로라 보면 황실코와 같은 경우 상가인데요. 이쪽은 이번에 리모델링에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똑같다 보니까 아마 참여를가 안 하고 아파트 세대만 리모델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실타운 아파트의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아파트에서 품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남고다 보니까 여고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초중고가 다 이렇게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W역세권입니다. 현재 갈마역과는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2호선 트램역, 예정역하고는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로 보면은 W역세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대전 서구 얼평동 같은 경우가 어차피 신도시로 개발이 됐다 보니까 기반 시설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들도 잘 되어 있고, 홍보대정청사라든가 지방검찰청, 경찰청, 시청, 서구청 등 관공서들이 굉장히 인근에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렇게 쇼핑센터 가기도 어렵지 않고, 신세계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황실타운 아파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곳인데, 물론 재건축이 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일조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재건축으로 해도 좋고 리모델링으로 해도 좋고, 어떻게 됐든 신축 아파트로 인근에서 거듭나게 된다면 현재 대전 월평동의 대장은 누리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황실타운 아파트가 대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겠죠.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한번 보겠습니다. 갑천중학교 바로 아파트 단지에 연접하고 있죠. 과학고 3명, 외국제고 4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남성중 같은 경우는요, 과학고는 없지만 외국제고 2명 보냈고, 만년중 같은 경우가 과학고 4명, 외국제고 3명 보냈습니다. 이렇게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도 거의 둔산중과 비교해서 약간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지역에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굉장히 높은 관심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황실타운 리모델링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